그날이 2018년 11월 14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루클린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 마크는 맨해튼에서 IT 컨설턴트로 바쁘게 일하고 있고 10살 된 아들 노아는 같은 학교 5학년이에요. 뉴욕에서 오래 살아서 익숙했지만 가끔은 번잡하고 시끄러운 이 도시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겐 집이었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출근길에 노아가 늘 그렇듯 학교 앞에서 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점심시간에 봐. 저도 손을 흔들며 웃었죠. 그래, 맛있는 거 먹어. 그날이 2018년 11월 14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전 10시 27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어요. 아이들이 웅성거리며 창밖을 보려고 했어요. 조용히 하고 책 읽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하지만 몇 초 뒤 또 한 번 탕, 탕. 총성이 울렸어요. 이번엔 저도 몸이 굳어버렸어요.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한 교사가 필사적으로 외쳤어요. 총기 난사. 교실 문 잠가요. 저는 본능적으로 문을 잠그고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어요. 교실 안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창문 너머 복도가 보였는데 몇몇 학생들이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총을 든 남자가 보였어요. 쾅, 쾅, 쾅. 누군가 쓰러졌어요. 비명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어요.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노아. 노아의 교실은 바로 복도 건너편이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핸드폰을 꺼내 노아의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신호음만 갈 뿐이었어요. 그때 노아의 반에서 또 한 번 비명이 터졌어요. 아이들은 제 표정을 보고 겁에 질렸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애들아,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들은 울음을 삼키며 조용히 숨었어요. 저는 문을 다시 확인하고 불을 껐어요. 그리고 창문을 조심스럽게 내려다봤어요. 복도엔 아이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노아를 봤어요. 그는 교실 문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고 그 앞엔 총을 든 남자가 있었어요. 제발 저는 속으로 절규했어요. 그 순간 한 교사가 소화기를 던졌어요. 총을 든 남자가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린 틈을 타 노아가 재빨리 교실 안으로 뛰어들었고 교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이 도착한 거였죠. 총성이 몇 번 더 울린 뒤 경찰의 외침이 들렸어요. 바닥에 엎드려. 총 내려놔. 그리고 몇 초 뒤 쾅. 큰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잠시 후 경찰이 교실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엔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있었어요. 쓰러진 학생들, 울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저는 노아를 찾았어요. 그는 담임 선생님과 함께 교실 구석에서 떨고 있었어요. 저는 달려가 노아를 안았어요. 엄마. 노아는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왔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사건이 끝난 후 뉴스에서는 연일 이 총격 사건을 보도했어요. 범인은 학교의 원한을 품었던 전직 직원이었어요. 4명이 사망했고 9명이 다쳤어요. 그중 1명은 노아의 가장 친한 친구, 루카스였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밤 우리는 노아가 새벽 2시까지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그날 이후 노아는 변했어요. 말이 줄었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만 들어도 몸을 움찔했어요. 학교에 가는 걸 두려워했고 혼자 남겨지는 걸 극도로 불안해했어요.
밤이면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깼어요. 저는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노아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말에 저는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뉴욕은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노아가 계속해서 같은 환경에서 살아간다면 회복이 더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노아가 무너지고 있어. 마크는 조용히 제 말을 듣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도쿄로 가자. 저는 놀라서 마크를 바라봤어요. 도쿄. 회사에서 일본 도쿄지사로 전근 갈 기회가 있었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야. 총기도 없고 범죄율도 낮고 노아를 위해서라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뉴욕을 떠난다는 건 익숙한 모든 것과 이별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친구들, 직장, 우리가 사랑한 이 도시. 하지만 노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마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도쿄로 가자. 뉴욕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늘 익숙했던 공항, 회색빛 도시, 거리에서 들려오던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 이곳이 다시는 우리 집이 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노아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마크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앞만 보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도망치듯 뉴욕을 떠났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제발, 노아가 괜찮아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일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공항부터 모든 게 질서정연했고, 줄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한결같이 친절했고요. 택시를 타고 새 아파트로 가는 길, 창밖을 보는데 거리도 깨끗했고, 건물과 가로수, 전광판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도쿄는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우리 새 집은 미나토구에 있는 현대식 아파트였어요. 깔끔한 로비에 24시간 관리 시스템, 경비원까지 있어서 여기선 안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았어요. 여기라면 괜찮을 거야. 마크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노아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긴 되게 조용하네.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을까요? 노아는 도쿄의 국제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교실은 깨끗했고 학생들은 차분했어요. 뉴욕의 시끌벅적한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어요. 첫날, 노아가 점심시간에 친구와 조금 크게 이야기하다가 선생님께 주의를 받았어요. 수업 외 시간에도 목소리를 너무 높이면 안 돼요. 노아는 위축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체육 시간에 노아가 실수로 친구와 부딪혔는데 선생님이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질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밤 노아가 제게 속삭였어요. 엄마, 나 여기서 친구 사귀기 힘들 것 같아. 저는 말없이 노아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일본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학교에서 지진 대비 훈련을 했어요.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행동을 멈추고 지정된 장소로 대피해야 했죠. 노아도 훈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 힘든 일일 줄은 몰랐어요. 훈련 당일, 노아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괜찮아. 그냥 연습이잖아. 가볍게 말했지만 노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학교 전체에 사이렌이 울렸어요. 삐. 긴급 대피 훈련입니다. 모든 학생은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세요. 그 순간 노아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노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몇 초 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그날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선생님들이 노아를 부축해 교실로 데려갔어요.
노아는 울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였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괜찮아, 훈련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아니야, 엄마. 그때랑 똑같아. 그날 이후 노아는 훈련이 있는 날이면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어요. 학교에 요청해서 훈련을 면제해달라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든 학생이 참여해야 합니다였어요. 도쿄는 분명 안전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노아에게 안전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아파트 관리실에서 경고장이 날아왔어요. 현관문을 너무 늦게 열거나 닫지 마세요. 복도에서 아이가 소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우리 나름 조용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는 작은 소음조차도 문제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아가 아파트 앞에서 뛰놀고 있는데 한 이웃이 다가와 말했어요. 여기서는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일이 거의 없어요. 노아는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조그맣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여기도 떠나야 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쿄에서 6개월이 흘렀어요. 우리는 분명 안전했어요. 범죄도 없었고 총격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했어요. 왜일까요? 왜 노아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꾸고 왜 저는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안전을 찾았지만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도쿄에서는 사람들이 저희를 외국인으로 바라봤어요. 학교도, 이웃도, 회사도 우리를 일시적인 방문객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아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마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다른 곳을 찾아볼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문득 마크의 책상 위에 놓인 회사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지사, 인원 충원 계획. 저는 마크를 바라봤어요. 서울.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가볼까? 그 순간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어요. 도쿄가 아니었다면 서울은 다를까? 처음엔 망설였어요. 일본과 한국이 얼마나 다를까 싶었고 또 다른 낯선 곳에서 노아가 힘들어하면 어쩌나 걱정도 됐죠. 하지만 도쿄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상태라면 다른 선택지도 없었어요. 좋아. 가보자. 그리고 우리는 짐을 챙겨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도쿄와는 다른 공기가 느껴졌어요. 공항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일본에서 느꼈던 형식적인 친절과는 달랐어요. 짐을 찾고 나오는데 작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노아가 캐리어를 끌다 발을 헛디뎠는데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근처에 있던 할머니가 재빠르게 다가오셨어요. 어머, 괜찮니? 그리고 가방에서 밴드를 꺼내 노아의 무릎에 붙여주셨어요. 사탕도 하나 먹어. 울지 말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이 할머니는 우리를 전혀 모르는 분이셨는데 망설임 없이 도와주셨거든요. 노아도 놀란 눈치였어요. 도쿄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만 했었어요. 엄마, 이곳 사람들은 다 이렇게 친절해?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왠지 이곳에서는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 우리는 명동에 있는 호텔에 묵었어요. 저녁을 먹으러 근처 식당에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직원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식당 안은 활기찼어요. 도쿄에서는 식당에서도 조용히 이야기해야 했는데 여긴 사람들이 편하게 대화하고 웃고 즐기고 있었어요. 불고기를 주문했는데 직원이 노아를 보며 물었어요. 이거 좀 맵긴 한데 아이가 먹기엔 괜찮을까요? 순간 놀랐어요. 도쿄에서는 식당에서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혹시 덜 맵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양념 좀 줄여서 해드릴게요. 노아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어요. 엄마, 여긴 따뜻한 곳 같아. 다음 날 아침, 호텔 근처 카페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였는데
그들은 미국인이었어요. 혹시 여기서 살고 계세요? 제가 말을 걸었어요. 여자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3년째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패터슨 가족이었어요. 3년 전부터 서울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고 했죠. 서울은 안전한가요? 마크가 물었어요. 뉴욕보다는 훨씬이요. 하지만 그보다도 여긴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요. 한국은 단순히 안전한 나라라기보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곳 같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에 갔어요.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노아는 한옥의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여기선 마음이 편해. 노아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한강공원에 갔어요.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먹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한국인 가족이 말을 걸었어요. 치킨 더 드실래요? 그들은 우리가 처음 본 사람들이었는데도 음식을 나눠주셨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도쿄에서는 이웃과도 거리를 두는 게 기본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노아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우리 다시 올 수 있어. 그 순간 마음속에서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이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이었다. 서울에서 사흘이 지나고 호텔 로비에서 조식을 먹고 있었어요. 마크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노아가 여길 좋아하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여기서 살면 어떨까? 순간 놀랐지만 곧 깨달았어요. 도쿄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손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주고 있었어요. 마크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회사에서 서울지사로 전근 갈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노아를 바라봤어요. 노아야, 서울에서 살면 어떨 것 같아? 노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 우리 여기서 살아도 돼? 그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래. 우리 서울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우리는 서울에 정착하기로 했어요. 마크는 회사의 서울지사에서 일하게 됐고, 저는 영어 강사로 일할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노아는 국제학교에 등록했어요. 서울이 우리 가족에게 정말 맞을지 확신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여기서도 안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새로운 집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였어요. 이사하는 날 관리실에서 환영 인사를 건넸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리둥절했어요. 도쿄에서는 관리실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짐을 정리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옆집 아주머니가 서 계셨어요. 이사 오셨죠? 떡 좀 가져왔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웃이 이렇게 다가온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노아는 조심스럽게 떡을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애들도 또래예요. 언제든 놀러 오라고 하세요. 노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진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걸. 서울에 오고 나서 노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언어. 그런데 생각보다 적응이 빨랐어요. 노아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했거든요. 친구들이 너도 한국어 배워봐 라고 하니까 노아는 집에서 틈틈이 한글을 익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노아가 신나서 말했어요. 엄마, 나 학원에서 한국어로 주문해봤어. 정말? 뭐라고 했는데? 따뜻한 핫초코 하나 주세요.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너무 기뻐서 박수를 쳤어요. 그가 이렇게 밝게 웃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강남의 한 영어 학원에서 일하게 됐어요.
한국의 교육은 일본과도 미국과도 달랐어요. 아이들은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처음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배우려는 열정이 대단했어요. 수업 중에 한 학생이 물었어요. 선생님, 영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 순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영국 문화 수업을 열어보면 어떨까? 그렇게 저는 학원에서 영국 문화 특강을 기획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 나 연극 수업 해보고 싶어. 노아가 말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너 연극 좋아했어? 아니, 그런데 그냥 해보고 싶어. 그 말이 내겐 기적 같았어요. 그동안 아무것도 해보고 싶어 하지 않던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노아를 꼭 안아줬어요. 그럼 해보자. 1년이 지나고 우리는 서울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노아는 이제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를 외우고 학원에서 배운 단어를 집에서 연습하기도 했어요. 학교 축제날 노아가 무대에 섰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연극이 시작됐고 노아는 또박또박 대사를 말했어요. 저는 손을 꼭 쥐었어요. 공연이 끝나자 친구들이 노아에게 다가와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그 순간 노아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노아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사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노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언제까지 서울에 살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왜? 떠나고 싶어? 노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 여기가 집 같아서 또다시 떠나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뉴욕을 떠나 도쿄로, 그리고 서울까지. 우리는 도망치듯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머무르기로 한 거예요. 서울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 되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